안녕하세요, 부르릉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장기 렌트 리스 비교입니다. 바로 장기 렌트 리스 비교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장기 렌트 리스 구별을 좀 힘들어 하시고 계시는데, 어제도 저희 회사로 일반 렌트 하러 오신 분께서 장기 렌트와 리스에 대해서 같은 건지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이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차이점을 분명히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기본 정보. 일단은 지금 요 정도만 알아도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쉽죠. 요 정도만 알아도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장기 렌트와 리스, 장기 렌트와 리스의 차이점을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명의, 소유자는 장기 렌트는 장기 렌트 회사가 되고 리스는 리스 회사가 됩니다. 자, 번호판 보시겠습니다. 번호판은 장기 렌트는 호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그 외의 번호는 장기 렌터카가 아닙니다. 그리고 리스는 일반 번호를 사용합니다. 일반 번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번호판만 보면 이게 리스인지 아니면 개인 차인지 자가용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LPG 연료 사용 유무입니다. 렌터카는 LPG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는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렌트긴 하지만 LPG 차가 아닌 차도 있죠. 처음부터 이제 휘발유나 경유차로 나오는 경우, 그런 차들도 LPG 차로 타고 싶다 그러면 개조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비용은 한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K9, 제네시스 이런 차들이 이제 휘발유 차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LPG 차로 타고 싶다 그런 차들을, 그러면 변경을 해서 타시면 됩니다. 구조 변경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타실 수 있으십니다. 요 세 가지만 알아도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고 쉽게 아실 수 있죠. 그러면 차이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점 또는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비슷한 점이라고 했는데, 같은 점 또는 비슷한 점입니다. 먼저 비용 처리를 보시겠습니다. 비용 처리 보시면 장기 렌트, 리스 둘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렌탈료 연간 800만원, 그 다음에 유류비 연간 200만원, 합해서 1000만원까지만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대당 1000만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대, 3대, 10대 있으셔도 각각 1000만원씩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000만원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 이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 기간은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게, 장기 렌탈은 이제 월 단위로 가능합니다. 1년에서 5년까지. 보통 대기업은 보통 3년, 4년, 5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1년 또는 2년도 가능하고요. 장기 렌탈은 월 단위로 가능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3년 6개월
그럼 이제 42개월이지 않습니까? 42개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리스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42개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세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렌탈료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리스에는 예전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안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포함이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만기 계약 시에, 계약 만기 시에 반납, 연장, 인수, 이렇게 가능합니다. 둘 다 이렇게 가능하니까요. 요 점은 이제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추가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그 장기 렌트카에는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가 포함입니다. 포함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 내셔도 됩니다. 근데 리스는 별도인 경우도 있고 같이 포함돼서 리스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모를 해놨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장기 렌트보다 리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리스에는 취등록세와 자동차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용도 변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 렌트와 리스의 이제 차이점은 장기 렌트는 차를 빌리는 거고 리스는 물품을 대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려면 뭐 담보나 신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담보나 신용으로 돈을 빌리느냐? 구매자, 고객의 신용으로 돈을 빌려서 리스사에서 사서 고객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리스 회사에서 나의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내 신용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에 이제 등록이 되어진다는 거고요. 장기 렌탈은 내 신용으로 차를 렌탈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장기 렌탈을 할 때 내 신용을 평가를 해서 빌리긴 하지만 내 신용을 그냥 신용 등급을 판단할 뿐이지 내 신용으로 돈을 빌려서 차를 구매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판단해서 신용이 좋으면 장기 렌탈 회사에서 차를 구매해서 자기네들의 신용으로 장기 렌트 회사의 신용으로 차를 구매해서 고객한테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신용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없는데 왜 여기 X로 안 해놓고 세모로 해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원래는 이제 신용도의 변화가 없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모 회사에서 렌트카 회사에서 대기업입니다. 만약에 렌탈료를 연체를 시켰다. 그러면 금융조회에 등재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회사 어떤 회사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알고 그 회사 하셔도 상관없는데 요걸 알고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특정 회사의 굉장히 대기업이죠. 이 대기업에 장기 렌탈을 했는데 부득이 고객님이 연체가 됐는데 신용에 등재가 됐어요. 뭐 신용카드 예를 들어서 안 갚으면 일정 기간 지나면 등재되듯이 등재가 됐어요. 렌탈을 했는데 왜 내가 신용이 이렇게 등재가 돼서 신용에 변동이 생겼을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회사에서 등재를 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 사실을 고객한테 고지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고지를 해주던가 안 그러면 안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행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렌트카는 무제한이고요. 리스사는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가로에서 제한 가능이라고 한 거는 장기 렌탈 회사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연 2만 킬로, 연 3만 킬로, 연 5만 킬로 이렇게 이제 제한을 만약에 이제 했을 경우 고객이 그 동의하에 제한을 했을 경우에 가격을 좀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걸 보면 연중 내가 타고 다니는 키로수가 굉장히 많다. 한 5만 킬로 이상 탄다. 그러면 무조건 렌트하셔야 됩니다. 리스는 이게 이제 키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그래서 그냥 키로수 많다. 나 5만 이상이다. 그럼 무조건 장기 렌탈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돈 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자, 차량 정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렌탈은 이제 정비가 포함입니다. 별도로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근데 리스는 이제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면 자기 돈으로 이제 정비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가로에서 제외 가능이라고 해놓은 거는 정비를 만약에 이제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 정비를 제외를 시키면은 또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비가 포함인지 제외인지 정비가 제외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두 가지를 렌탈 회사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금액을 비교를 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 가능 차량을 보겠습니다. 렌터카는 승용 또는 15인승 이하 차량만 렌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럭 렌트 안 되죠. 트럭은 승용이 아니죠. 그리고 25인승 이런 거 안 되죠. 그런데 리스는 다 됩니다. 리스는 전 차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쌍용 코란도 스포츠 이런 차들은 렌탈이 안 되겠죠. 그런데 리스는 가능합니다. 다음은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여기 신용도 변화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를 하게 되면 내 신용으로 돈을 빌려서 차를 구매를 해서 나한테 빌려준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보험도 내 보험료율, 누구든 이제 보험료율이 있습니다. 차를 한 번도 구매하지 않은 고객은 신규 보험료율로 적용이 되겠죠. 처음에 차를 사면 경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죠. 어쨌든 내 개인의 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렌터카 회사의 요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의 구매자의 요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보험료도 내가 내야 되고 별도로 내야 되죠. 내가 이제 처음에 보험 요율이 높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경력이 많다, 뭐 10년 이상 뭐 무사고 그러면 보험료율이 낮겠죠. 그러면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겠죠. 그러면 저렴한 보험료를 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차를 구매를 하더라도 A가 내는 비용하고 B가 내는 비용이 달라지죠. 왜?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A하고 B의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렌탈을 하게 되면 렌트 회사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A가 렌탈을 하던 B가 렌탈을 하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다.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장기 렌터카 회사 요율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요율이 올라갑니다.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고객의 그 보험 요율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렌탈 기간 동안 사고가 한 번 나건 10번 나건 내가 렌탈 만기가 된 이후에 내가 인수할 수도 있고 반납 후에 내가 새 차를 내 개인 명의로 살 때 내가 샀던 이력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렌터카가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리스는 사고가 많이 났다 그러면 내 보험료율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 보험료가 점점점 올라가죠. 근데 이제 뭐 사고가 안 나시면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는 게 사고가 안 나면 리스를 한 고객이 그 리스 기간 동안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고가 나지 않은 그 기간을 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만기 때 인수를 받아서 본인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오히려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시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무조건 이게 장점이라고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에, 그 다음에 만기시 인수하는 경우에는 리스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 점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고시 할증 의무입니다. 이게 이제 보험료율하고 보험료하고 좀 맥락을 같이 하죠. 보험료는 렌터카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고시에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스는 본인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올라가죠. 그래서 할증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사고가 많이 나면 렌트가 유리하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리스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납시 만기가 됐을 때 내가 연장하거나 인수를 하지 않고 그냥 반납을 했을 때 시세 하락 손해, 이 말이 뭐냐면 사고가 나면 사고가 안 난 차에 비하면 사고가 난 차는 차값이 떨어지겠죠. 그게 이제 시세 하락인데 당신이 사고가 났으니까 당신이 반납한 차 가격이 시세가 하락이 됐다.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한 어떤 비용을 청구를 하는 경우가 렌터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없고요. 리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시세 하락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를 청구를 합니다. 리스사는. 그래서 사고 나면 리스는 무조건 안 졌습니다. 근데 렌트는 사고가 많이 나도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X라고 안 해놓고 삼각형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일부, 아까 이제 그 신용도 변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대기업 렌터카 회사에서 그래서 요거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삼각형 표시를 해놨고요. 그 회사는 제가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가격이면 그 회사로 하시면 내가 사고 났을 때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비용을 배상을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심사 부분입니다. 심사. 일반적으로 대출을 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서 그 조건에 미달되면 대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리스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하고 비슷합니다. 대출이기 때문에 FM입니다. FM. 그래서 내 신용도에 따라서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리스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대출처럼. 대출이 안 되는 것처럼. 조건에 맞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장기 렌트는 조금 유연합니다. 내가 조금 뭐가 부족해도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가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홍보를 하는 분들이 장기 렌트는 이제 특소세가 면세가 되니까 차량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저렴한 가격에서 장기 렌탈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리스는 반대로 리스는 이제 면세가 안 되고 그 차량 가격 그대로 그 가격에서 월 리스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저렴합니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10년 전에 렌트카 시작할 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세금 폭탄 맞은 적이 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1년 이상, 1년 미만이면 상관이 없는데 1년 이상인 경우에 동일인한테 렌탈을 해줬을 때, 그러니까 같은 사람, 그 사람이 1년 이상 탔을 때 면세받았던 처음에 이제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구입을 할 때는 전부 다 면세로 차량을 구입합니다. 근데 특소세를 빼고 구입을 하는데 만약에 이 차를 A라는 사람한테 1년 이상 렌탈을 해줬다. 그러면
면세받은 이 특소세를 나라에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걸 모르고 돌려주지 않았죠. 몰랐으니까 당연히 이제 면세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희가 장기 렌터카가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으니까 그 차들에 대한 면세 받았던 거를 다 내라 하고 이제 저희가 통보를 받고 굉장히 당황했었죠.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1년 이상 동일인한테 렌탈을 해줬을 경우에는 특소세 면세 받았던 금액을 나라에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 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법도 굉장히 강화가 됐죠.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동일,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나 법인, 개인 사업자 같은 곳에 렌탈을 해줬을 때는 면세 혜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 렌탈이나 보험 대차 이런 경우에는 계속 타시는 분들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면세 혜택은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면세를 받고 5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난 차를 만약에 렌탈을 해줬다, 누구한테, 그러면 6개월 이상 렌탈을 해줘도 그 경우에는 사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면세의 조건은 5년간 해당이 됩니다. 5년 안에 만약에 동일인한테 6개월 이상 렌탈을 해주거나 또는 차를 팔거나, 이 파는 경우에 같은 렌터카 회사로 팔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렌터카 명의의 차를 일반인한테 팔 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러면 이 면세 받았던 거를 그 파는 시점에 따라서 뭐 1년 미만인 경우, 1년에서 2년 미만인 경우, 이렇게 해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도별로 그 반환을 해야 되겠죠. 세금 혜택을 받은 부분을 나라에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연도별에 따라서 그 돌려줘야 되는 비율이 각각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5년이 안 됐지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그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면세를 받자마자 뭐 한 달 만에 만약에 일반인한테 팔았다, 그 차를, 그러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게 되겠죠. 이 차를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나라에 세금을 내라, 이런 개념인데 영업은 하지 않고 그 받은 혜택을, 감면받은 혜택을 가지고 바로 일반인 또는 중고 시장에 팔았다. 그러면 그 혜택 받은 거는 나라에 돌려줘야 되겠죠. 그게 합리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차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이렇게 면세 후 가격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장기 렌트는 싸고 리스는 면세를 안 받기 때문에 차값이 좀 정상적인 차값에서 리스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좀 비싸고 장기 렌탈료가 좀 저렴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장기 렌트와 리스의 어떤 차이점, 그다음에 비슷한 점, 뭐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다 아실 필요는 없죠.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다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몇 가지 사항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리스로 차를 구매할까 아니면 장기 렌트로 구매할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추가 정보를 다시 한번 이렇게 꼼꼼히 비교를 해보시고 자신한테 맞는 렌트든 리스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 리스에는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스를 하실 분들이 참고로 아셔야 될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